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쵸? 그래서 16차시 수업으로 현대사까지 맞춰보면서 오늘 드디어 길었던 우리 전범위 한국사 특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선생님도 용기가 생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하고 끝났었어? 우리나라가 광복이 왔었었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된다. 자, 그 광복의 과정, 광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났었는데, 그 회의가 카얄포라고 한다고 그랬죠? 카이로 회담,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의 얄타에서 회담을 했었던 얄타 회담, 그리고 독일의 심장이 어디야? 베를린이지. 베를린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이 포츠담에서 또 한 번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자, 카이로 회담부터 볼게요. 카이로 회담은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이제 회담을 나누게 된단 말이야. 일본이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처음에는 조금 우세했었거든요. 그 진주만 공습하고 나서 막 직후에 메가더 장군도 완전히 진짜 난처할 정도로 이 일본이 조금 잘 싸웠다가 점점 승기가 어디 쪽으로 기울어요? 미국으로 기울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이 식민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이 카이로 회담에서 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하게 된다. 아시겠죠?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었던 것이 바로 카이로 회담이었었고요. 얄타 회담은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 이 세 나라가 이제 합심해가지고 회담을 나눴었는데, 당시 이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 그랬었어? 세계 몇 차 대전? 선생님이 대답 잘하면 떡 준다고 했는데, 세계 2차, 그치.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어. 2차 대전은 연합국과 그리고 어디 간의 전쟁이었었죠? 추축국의 전쟁이었었다. 자, 연합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힘을 합쳤었고, 그리고 추축국에는요, 이탈리아, 이탈리, 그리고 독일,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은 일본. 그래서 요 세 나라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의 무슨 당? 네, 나치당, 그리고 군국주의의 일본까지 요 세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 말은 즉슨 소련은 연합국가에 참전된 국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야, 소련아, 너네들도 참전해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소련이 2차 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참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근데 바로 참전했을까? No, 그러지 않았었다고. 자, 카이로 회담은 1943년,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이었었어. 세계대전 끝나기 6개월 전이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회담인데, 참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참전을 안 했었고, 두 번째는요,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했었다 그랬잖아. 근데 한반도가 지금 혼자서 독립하기에는 조금 힘이 많이 약한 나라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를 함부로 독립시킬 수가 없으니 다른 선진 국가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네 나라가 대신 통치하겠다, 신탁 통치를 논의했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얄밉죠? 얄미워서 얄타. 자, 그리고 포츠담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일본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네들 이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라. 일본 너는 이제 포위됐어. 끝이야, 끝. 세계 2차 대전의 이 축축국 중에서 이탈리아도 항복하고, 그리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도 이제 독일도 항복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제 사실상 세계 2차 대전은 끝이야. 너네들 사실 끝났어. 이제라도 뭐해?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만이 딱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라는 나라는 야, 일본아, 그만해. 빨리 항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다시 약속하게 돼요. 왜냐면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엔젤 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적정한 시기에 무엇을 해주겠다?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해. 즉 구체적인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하지 않고 적정한 시기라고 조금 둘러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포츠담 선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났죠. 그러면서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를 놓고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요런 모양으로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한반도가 요런 모양으로 있죠. 한반도 열심히 그렸는데 한반도가 안 나오네요.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에는 소련과 중국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과 영국. 그 중에서도 소련의 소련군들이 이제 북쪽에서 이제 주둔을 하고, 미군이 배를 타고 옵니다. 그때 동안에는 그래도 한 보름은 걸리거든, 미국에서 올 때 동안. 그래서 강복하고 나서 9월까지 미국에서는 야, 일단은 지금 현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유지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광복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현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빨리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썼었던 그런 정치기구들 그대로 놓아져 있는 상태였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과도기적인 상태가 나타나는데, 북측 진영과 남측 진영으로 나눴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념적인 이 차이가 상당히 컸어. 소련이랑 중국은 어떤 이념의 나라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되게 기울고 있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에 반면 미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진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었죠. 자유주의 진영. 미국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나라야? 자본주의 국가 중에 하나잖아. 사회주의는 어떤 이념이에요? 모두가 같이 노동자가 되고 공동의서 생산을 해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하자. 하지만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개인이 더 많은 부를 이제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와 사유재산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한 자본주의. 자본이고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 좀 이념 자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38도선 허리를 싹 그어버리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 통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신탁 통치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어놓고 얘네들이 뭐 식민 지배 하겠다라는 거 아니거든요. 뭐 하겠다라는 거야? 한국의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한국 안에서도 이 일제감정기 당시에서도 이념적인 대립이 컸었잖아. 사회주의 운동가도 있고 민족주의 운동가들도 있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 야, 한국도 이념적인 대립이 있으니까 얘네들의 정부를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부딪혀요. 미국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 지금 한반도가 혼자서 이렇게 자립하기엔 되게 어려운 상태야. 그러니까 장기간 식민 통치를 해야 된다. 장기간 식민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게 바로 미국이었고, 소련은 아니다. 임시정부 수립만 되면은 우리가 빠져주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내용에 이제 수정안은 제시합니다. 수정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장기간 식민 통치가 아니라 신탁 통치인데 죄송합니다. 신탁 통치, 신탁 통치. 호호,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람? 그래서 이 미국은 장기간의 신탁 통치를 얘기했지만 소련에서는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부만 만들어주고 빠지면 돼 라고 하는 대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쓰고 계시죠? 자, 그러다가 이때 우리는 이 북쪽에 있었던 이제 좌익 세력 그리고 민족주의 기반의 이 자유주의 우익 세력들 모두가 처음에는 이 신탁 통치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 모두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신탁 통치에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반대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돼.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었냐면 소련이 이제 북쪽, 즉 좌익 세력들을 도와준다고 그러잖아. 좌익 세력들이 생각해 봤을 때 사회주의인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뭐 어떻게 해주겠대? 도와주겠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좌익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후에는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찬탁으로 돌아선다. 신탁 통치에 찬성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찬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전에는 모두 반대하는 반탁이었었다. 자, 그러다가 우리 이제 남측의 우익 자유주의 진영에서는요, 끝까지 신탁 통치에 반대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 혹은 이승만 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예전에는 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한국사, 현대사까지 끝까지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사를 끝까지 배우지 않죠. 그때는 이제 이런 순서를 맞추는 문제들도 상당히 잘 나왔었어. 자, 그래서 카이로 회담의 얄타 회담의 포츠담 회담의 포,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미소 공동회의의 미까지 해가지고 카얄포, 모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 뭐라고요? 순서 카얄포, 모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얄포, 모미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된다. 다 부르셨나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미소공동위원회,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왜 모였냐면, 모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일단은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니, 이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어떻게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측도 있고, 지금 반대하는 측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소련 쪽에서는 뭐라고 했겠어요? 자, 생각해봐. 사회주의 진영인 좌익 세력들이 현재 반탁이었다가 처음에는 찬탁으로 돌아섰어. 어차피 같은 사회주의잖아요. 소련도 그렇고, 지금 좌익 세력들도 그렇고. 그러니, 소련에서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이 찬탁 세력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련에서는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한 그 결정에 찬성하는 이들만 정당을 데리고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력을 데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대상으로만 협의단체로 참여시켜야 된다. 자, 그 반면에 이제 소련의 의견이랑 또 분분하게 갈리는 게 미국이었었거든. 왜 미국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게 되냐면, 봐봐. 소련은 사회주의야. 그럼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이지? 미국이 사회주의가 좋을까 싫을까? 좋지 않아요. 왜? 이 미국의 경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성장해가는 체제인데, 근데 지금 어디에서는 소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사회주의, 이제 찬탁하는 사회주의 세력들만을 데리고 우리가 정부를 만들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버리면 이 자유주의 진영, 즉 자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희망하는 이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쪽 단체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소련의 뜻대로 가면은 이 한반도 전체가 어떻게 되겠다?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야. 그래서 아니다. 희망하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단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모든 정당을 참여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소련과 미국의 의견이 또 분분하게 대립하게 되니 결국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 우리 이승만 기억하죠?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대표자의 역할을 했었던 이 이승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미국에서 첫 번째로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인데요. 하버드 대학교도 나왔고 프레지던스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마쳤습니다. 프레지던스 대학교들은 미국에 정말 유명한 대통령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곳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민족 자결주의 얘기했었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도 마찬가지로 프레지던스 대학교를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승만을 되게 많이 지지를 했어요. 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한 이 윌슨처럼 이승만도 영어도 잘하고 윌슨이랑 같은 대학교도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승만이 말을 좀 잘해주면 미국이 우리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승만이 윌슨의 제자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각광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전라도에 가가지고 정읍이라는 지역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읍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해. 정읍발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 분단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는 정보가 필요해. 지금 당장 남한만이라도 뭘 해야 돼?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돼! 어떻게 한반도의 반만 우리일 수가 있어. 다 같은 통일된 정보여야지. 라는 여론도 있었고, 또 반대는 그래, 맞아. 일단은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정부를 만드는 게 제일 우선적인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발언 이후에는 안 돼. 남과 북 모두가 다 합쳐져가지고 이 한반도가 다 통일된 정부가 만들어져야 돼 했었었던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같이 힘을 합친 좌우 합작운동이 됐고 지우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 좌우 합작 운동. 중도 좌익 세력이랑 중도 우익 세력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일단은 미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요. 미군에서도. 야, 그래. 너네들끼리 통일된 나라 만든다고 하니까 원만하게 합의 봐가지고 니네들끼리 최대한 빨리 통일된 정부 만들어봐. 한번 해봐. 해가지고 중도 좌익의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익의 김규식, 언어천재 김규식 선생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죠?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이 누구의 지원까지 더해졌다고? 플러스 알파로 누구의 지원까지? 미군정의 지원 까지 받아가면서 좌우합작 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뚜두두두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트루먼 독트린. 자,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 3월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였냐?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야. 사회주의 국가는 주변에 있는 나라도 뭘로 만든대? 사회주의로 만든대.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이 정말 허황된 소리는 아니었어. 생각해봐.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분단이 되면서, 분열이 되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에 이 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1909년에는 또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요?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중국,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만들어져. 그리고 나서는요, 1970년대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요? 베트남. 남과 북쪽 진영이 나눠져가지고 전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북베트남은 이제 공산주의, 남베트남은 자유주의였었어. 근데 결국에는 베트남은 어떻게 됐어요? 적화통일됐죠. 그래서 오늘날의 공산주의 국가가 됐죠. 그래서 주변 국가를 계속 빨갛게 물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견제해 나가야 된다. 사회주의를 견제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이 이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냉전이 되게 심화돼. 이것은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팽창을 봉쇄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됐다? 결국에 냉전이 심화되었다. 소련과
미국이 점점 관계가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을까?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